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6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는데요. 214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상승 흐름 템에서 67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장중에 중국의 인민은행 측이 대출금리를 3년 만에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최근 실적들이 이제 연이어 발표되고 있죠. 전일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찾아봤고요. 콜마 B&H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동사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1,082억 원, 전년 대비 20.9% 성장했고요. 영업이익 1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4% 성장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매출액 성장률도 20%가 넘었는데 수익성, 영업이익 성장률이 27%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성장도 하면서 또 수익은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3분기 실적은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일명 건기식이라고 하죠. 이 건기식과 화장품 부분의 고른 성장세 덕분인데요. 중국 진출이 계속해서 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호한 성장을 하는 것은 동사의 뛰어난 경쟁력을 좀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의 건기식 성장 그리고 동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애터미향 매출 집중도가 3분기 실적을 보면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비애터미향 매출 비중이 30%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너무 애터미향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매출 구도는 아무래도 성장성이나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리스크로 좀 작용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출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역시 동사의 경쟁력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날 2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전까지 약 17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가까운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216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만나보시죠.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2% 이상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86,9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0.57%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0.4% 강보합권 125만 5,500원대, 3위권까지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6만 3천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예상 체결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상승 흐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6%의 상승세, 40만 2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40만 원 선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의 강세가 예상되면서 20만 원대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모비스 0.6% 강세, 그리고 어제 좀 빠졌던 LG화학 오늘 0.78%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32만 4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의 강세 44,100원대 바라보고 있고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는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67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도 혼조 양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5%의 상승 흐름 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54,000원에서 55,000원대까지 올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는 오늘도 다시 한번 1% 이상의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어제 HLB 관련주들이 일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 이상 빠지면서 16만 원대 이탈되고 15만 9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약보합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7만 9천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1% 이상의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혼조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헬릭스미스 어제 좀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바이오는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3% 가깝게 급락을 하면서요. 9만 9천 원대 예상되고 있고 메디톡스 0.58%의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4만 원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KMW 49,450원 보합권, SK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로 18만 3,5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젤 0.69%의 상승세 예상되면서 37만 8천 원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상 체결가 만나보고 왔고요.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가져보기 전에 오늘 일단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창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 홍성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창원 본부장님께 이번 시즌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즌에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최근 한 3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고 그에 따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앞으로도 적어도 연말까지는 유효합니다. 시장이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중에서도 코스피는 역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장의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선정해서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도 이번 시즌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내 증시가 이제 8월 6일 저점을 기록한 후에 큰 추세상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저점 이후에 많은 종목군들이 이제 증시가 같이 상승을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너무 스윙주나 단기적인 종목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하지만 이런 상승장 때에는 어쨌든 빠른 종목 순환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좀 단기적인 그리고 스윙적인 종목을 많이 추천드릴 예정이며 그리고 아직 3분기 실적 시즌이 아직 계속되고 있은 만큼 앞으로 이제 4분기 또한 실적 개선이 될 만한 종목군들로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코스피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58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강보합권 673포인트 가리키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선은 이번 주 월요일 시장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였고 어제 또한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 부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상 체결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뜻하는 건 역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시장의 상승에 기인한 증권주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증권주 중에 제가 조금 전에도 주가 흐름을 살펴봤는데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 NH투자증권이 지난 이틀 동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역시 시장이 개선되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1월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뜻하는 거는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월 효과라고 하는 개념과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는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1997년 IMF가 터지기 전에는 1월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후에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2015년에 대학원에 있을 때 각 월별 미국의 3대 지수와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이고 유럽, 중국, 일본 대표 지수를 토대로 월별 수익률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 재미난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 다우와 나스닥은 4월에 월별 수익률이 전월 대비 양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흐름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1월입니다. 11월에 양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흐름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의 흐름이 통계적인 데이터에 기인한 주가 상승과 지수 자체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수 자체의 상승력이 10%, 20% 되지는 않겠죠.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아무리 높아도 4에서 5% 정도 수준일 거라는 것. 하지만 인덱스가 4에서 5% 수준까지 오른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매우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오늘 장에서는 투자에 임하시되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인 투자, 즉 지수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코스피 2100선 그리고 코스닥 660포인트가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그 부분을 이제 강하게 돌파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일 국내 증시 한번 마감을 살펴본다면 미국의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며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이제 0.58% 상승한 2142포인트에 마감하였으며 코스닥 지수는 0.56% 상승한 67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 업종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IT 업종의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증권사 이제 리포트에 따르면 내년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서버 교체 주기가 돌아오면서 급격히 재고가 소진되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또한 이제 내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내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2018년과 2019년의 긴 터널을 지난 이제 고성장 기업들의 성장세 회복, R&D 효과 활발한 IPO 등에 힘입어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간 하지만 우리 증시를 떠받쳤던 연기구의 매수 강도가 약해진 점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국내 증시의 주체 외인이 이제 다시 들어오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은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이달 말에 이제 MSCI 이제 신흥국 지수 3차 편입이 예정돼 있어 외국인의 자기 다시 유출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치매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청호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장에서 특별히 좀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사실 개별 이슈나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어찌 보면 제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것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권주나 그리고 시장 상승에 기인한 유가의 반등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가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조금 전에 확인된 경상수지 흑자 폭입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최근 11개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상품 수지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거겠죠. 경상수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소득과 이전 수지인데 아무래도 경상수지 자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상품이고 이 상품 수지의 흑자에는 역시 환율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환율 효과가 저는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환율의 안정화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고 경상수지의 흑자라고 하는 것은 GDP 성장에도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물 경제죠. 실물 경제에서의 완화와 개선이 금융시장에도 이어지는 만큼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려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증권주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시장이 잘 간다라는 판단 아래 유가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관심 섹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장 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일단 보안 관련 섹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10월 30일부터 이제 오픈 뱅킹 시대가 개막을 하며 네이버 이제 실시간 검색 1위까지 등극하면 많은 이슈가 되고 있겠습니다. 일단 오픈 뱅킹이란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출금, 이체, 대출 조회, 신용 정보 조회 등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앱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오픈 뱅킹의 가장 큰 취약점은 보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앱 하나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만 만약에 이제 해킹 같은 걸 당한다고 했을 시 이제 그 앱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이제 신용 정보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유심 있게 봐야 할 섹터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으로 이제 남북 경협주의인데 내달 중 이제 정상회담이 개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전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소폭 눌리는 흐름을 대부분 보여주었고, 하지만 이제 그간 남북 경협주 전체적으로 상승 이후 조정이 이루어졌고 현재 구간대의 매집은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한번 봐야 할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시장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천호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어제 건설주들이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죠.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주택의 분양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가 이제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 아래 건설사들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건설사의 실적은 물론이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오늘도 약세를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악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분양가 상한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정부의 제재라고 할 수 있는데 20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DTI와 LTV라고 하는 어찌 보면 대출 관련된 규제를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대출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건설사 전반적인 실적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기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협주로서의 수혜, 이 또한 정상회담은 꾸준히 이어졌지만 남북 간의 관계가 언제든지 좋지 않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최근의 정세를 감안한다면 건설사는 어찌 보면 현 시점에서 주가의 회복이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만한 요인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기저에는 정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소득 성장보다는 소득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는 뚜렷하죠. 참고로 수요라고 하는 것, 주택 수요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 수요는 딱 하나밖에 없겠죠. 집을 사서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 수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투기가 됩니다. 투자라고도 할 수 있고 투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세 수요가 원활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부를 더욱 축적시킬 수 있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를 축적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 아래 계속해서 분양가 상한제는 물론이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건설주들이 특별한 테마가 있지 않는 이상 주가 상승은 조금 힘들 것이라는 점이고, 그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건설주들은 당분간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1월 6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140선까지 오르면서 6개월 만에 최고 종가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0.5% 정도의 상승 흐름을 타면서 672선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수급 자체가 좋았는데요.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7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사들였는데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 중점적으로 매수해주면서 어제 IT 툭툭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증권사에서 또 다른 리포트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요. 낸드 설비의 탄력적 증설이 전망되기 때문에 반도체주를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 52,8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 넘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차익실현 매물도 조금 나오는 모습이고 84,0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강보합권 그리고 네이버 약보합권을 흘러가고 있는데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큰 폭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출발합니다. 39만 원대 그리고 셀트리온 0.76% 이상 상승하면서 19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모비스 약보합권 LG화학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0.93% 상승세 타면서요. 32만 4,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0.58% 약보합권 43,2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권 2144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671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어제와 흐름이 비슷한데요. HLB는 4% 가까운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5만 5,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CJ ENM, 프로듀스 101과 관련된 좀 악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17만 2,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비스 약보합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8만 원대 회복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0.75%의 상승 흐름 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헬릭스미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2%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99,7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냅니다. 34만 5,900원대에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요. 대웅제약과 관련된 실적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나보타가 미국에서 분기 매출이 150억 원이 달성됐다라는 소식 함께 있는 상황이고요. KMW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0.3%의 강보합권 49,6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 SK머트리얼즈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휴젤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호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역시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아래 코스피 지수의 주도 섹터인 반도체 그리고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시가총액 1위죠. 브랜드 가치는 세계에서 6위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에서도 인지도가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가전과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시리즈는 역시 모바일 사업부라는 것 그리고 이 모바일 사업부의 성장성이 최근에는 소폭 둔화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큰 폭으로 증가시킨 가장 큰 그리고 핵심이 되는 사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이후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핵심은 역시 반도체였죠. 그런데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뚜렷한 상황에서 미증시의 상승도 나온다라는 점.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또한 금일 기준 최근 1개월간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은 소폭 괜찮았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물론 4분기 실적은 소폭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는 있지만 반도체 업황의 지속적인 상승과 동사가 보이고 있는 실적 및 시장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뚜렷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무역 분쟁이 아닌 협상으로 그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 대내 변수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를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6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무게가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10에서 15%의 수익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는 판단 아래 목표 가격은 우선은 6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전자제품의 판매와 제조를 영위하고 있고 수동소자, 컴포넌트 솔루션과 카메라와 통신 모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응용 분야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개인 모바일 기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동차, 스마트 가전, 사물 인터넷은 물론이고 5G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도 현 시점에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3분기 기준 매출액은 2조를 넘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1,800억 수준인데 시장 기대치를 15%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저는 실적은 매우 괜찮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주가 자체는 지난 9월 이후 상승폭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었던 85,000원 수준에서 무려 2개월 만에 12만원 수준까지 도달했고요. 물론 지난 4월 18일 기록한 11만 9천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한 차례 눌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여전히 괜찮다라는 점에서 시장도 괜찮다라는 점에서 삼성전기가 다시 한번 11만 9천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을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16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삼성전기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아미코젠입니다. 동사는 2000년 설립된 제약용 특수효소 개발 기업으로 201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제약용 특수효소, 제약 단백질 분리용 친화성 레진 사업, 효소 기반 바이오 신소재 및 완제품 사업, 건강 기능성 효소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겠습니다. 유전자 진화 기술을 바탕으로 세팍의 항생제 원료 제조에 필요한 효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약용 특수 효소의 개발 및 사업화에 주력 중입니다. 동사는 최근 세팍의 항생제 중간체인 7-ADCA를 친환경 공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신균주 개발에 성공해 생산 공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 기술은 아미코젠이 진행해온 균주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팍의 항생제 중간체인 7-ADCA 신균주 발효 후 1단계 효소 전환법으로 제조하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품질과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제조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어서 주가 상승 시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동사는 유전차 치료제 분석 센터로 유전자는 형질을 만들어내는 인자로서 세포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가 배열된 방식의 유전 정보 단위를 뜻하고 있겠습니다. 최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유전자의 기능, 성질, 염색체 상의 위치 등을 알아내고 이를 치료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는 내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기대감 등의 상승을 하는 모습이며, 헬릭스미스 그리고 실레진 등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 잇단 호재수, 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주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를 한번 보게 된다면 동사는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연속 매출액을 흑자 기록하였으며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0.2% 증가했습니다. 제약용 특수 효소인 아목시실린 합성효소 및 세팍의 항생제 합성효소를 개발, 사업화 진행 중이며 단백질 분리 정제용 레진 개발 및 사업화 추진하는 것을 보아 재무 상태 앞으로 더욱더 개선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8월 6일 신저가를 기록 후에 빠르게 주가가 회복하며 매물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저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122평을 돌파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에도 사거래 외인 기관의 대량 수급이 들어오는 점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기술적 분석 시 단기적인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중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습니다. 이 종목의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28,500원, 손절가는 21,00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동사 이제 1992년 3월에 설립이 되었으며 1999년 1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TFT LCD의 주요 부품인 탑, 바텀, 실드 등 샤시류의 이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LCD TV보다 더 뛰어난 OLED 방식의 디스플레이 보급과 함께 대형 TV가 주류로 떠오르면서 전반적인 TV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모습입니다. 동사의 주요 거래처로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이며 해외 사업부 매출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계열사인 인지 AMD를 이제 흡수 합병 진행하였습니다. 동사 이제 LCD 부품 소재 관련 섹터로 부품 소재 산업의 특성상 이제 수요의 변동 요인은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등 패널 업체들의 판매 실적과 재고 보유 수준 및 생산 수준, 패널 가격의 변동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LCD 및 OLED 관련 섹터는 OLED 투자 사이클 진입 분석, 삼성전자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 시설 투자 발표, 삼성 QD 디스플레이 대규모 수혜 기대감,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2천억 규모 QD OLED 투자 발표 등 꾸준한 시장의 이슈를 잘 받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 아직 위치했다고 보여지며 이런 반도체주 그리고 OLED, LCD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빠르게 상승 시 주가 상승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를 한번 보게 된다면 동사 이제 3년 연속 흑자 기록하였으며 2019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 아쉽게도 감소한 모습이고 영업이익은 26.8% 증가, 당기 순이익은 131% 증가한 모습입니다. 네,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원가 절감의 노력에 힘입어 매출 원가의 큰 폭으로 줄이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한 모습입니다.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은 이제 LCD TV 성수기와 더불어 OLED의 이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이크로 LED 및 QD OLED 등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등장할 전망으로 재무 상태 앞으로 더욱더 개선될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의 흐름 한번 살펴본다면 주가는 이제 급등 이후 7월 15일 신고가인 3,135원 기록 후에 아주 올바른 조정을 받는 모습이며 최근 이평이 수렴한 모습 그리고 단기 이평선과 21평의 지지를 아주 잘 받는 모습입니다. 네, 기술적 분석 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모두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어 현재 구간 이제 매주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2,455원, 손절가는 2,015원 아래로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해마로 푸드서비스입니다. 해마로 푸드서비스가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라는 소식이 장전에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3,200원대까지 고가 높였지만 현재는 2,9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창호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당 매각 단가 3,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2,900원밖에 되지가 않잖아요. 누군가는 3,500원에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2,900원밖에 안 하니까 당연히 3,500원까지는 오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에 따라
오늘 장 초반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각 이후 기업의 운용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최대 주주가 이제 사모펀드로 바뀌었습니다. 사모펀드가 KLN 파트너스라고 하는 곳인데 어떤 회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모펀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기업의 추후 가치가 어떻게 늘어났는지만 보면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론스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외환은행 그리고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였죠. 기업 가치를 5년 만에 무려 6배를 증가시켰습니다. 물론 시장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지만 기업을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그만큼 가치를 크게 띄웠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사모펀드의 운용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이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해마루 푸드 서비스를 이유 없이 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와 자신들의 역량을 가지고 해마루 푸드 서비스의 기업 가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아래 저는 매각에 참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여전히 매수 의견이 좋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오늘의 흐름은 너무 크게 지금 음봉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대에 좀 매수를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오늘 장 초반에 크게 튀었다가 지금 저가가 2,925원이고 이 가격대를 찍고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특별한 가격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9월 27일 기록한 고가인 2,940원 이 가격에서 위아래 1% 수준에서는 점진적으로 매수를 할 것을 그래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어제 폐장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다시 한번 기대감 받으면서요. 42,80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홍서민 팀장님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이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임플란트로 인한 수요 증가로 충분히 이제 더욱더 실전 개선 전망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이제 한 8월 13일부터 이제 전저점을 찍은 이제 10월달 부근까지에는 거의 강력한 매물대를 형성하면 이제 박스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금일 이제 5% 이제 이상 상승하면서 62평에서 한번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이 구간에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가 일단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 이 매물대가 정말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 매물대를 쉽게 현재 이 한 번의 상승 파동으로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술적 분석 시에도 한번 외봉을 만들어주고 다음에 이제 지금 상승이 쌍봉을 만들어가는 흐름일 때 분명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비중 축소가 필요하겠고 만약 신규로 진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주가가 이제 38,700원 이하로 한번 매집을 하신다면 좋은 가격대에서 매집이 진행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르게 급등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입니다. 어제 이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에 계속 올랐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를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오늘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장중한 때는 9,750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호 전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큰 호재거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동사가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굳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으로 비유를 하자면 임상에 성공해서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아직은 상용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 케이블 설치를 통한 상업 운용이 크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결국에는 오늘 동사의 기업 가치를 한 단계 증가시킬 수 있는 변수로서 긍정적인 변수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쉬운 것은 이 랠리를 말 그대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 초반에 저도 조금 전에 상한가를 진입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15% 밀려버렸습니다. 모처럼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큰 이슈거리, 기업의 가치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이슈거리라고 하는 점에서 해당 종목 또한 조금은 눈여겨보시다가 장기 투자를 하십시오. 매수 가격은 아직까지는
제시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가 저가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이 종목이 전 고점 수준이 8,150원 수준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갭을 어느 정도 메우는 것인 만큼 과감하게 투자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S&D입니다. 오늘 코스피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는 상회했지만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S&D는 일단 이제 부동산 서비스업으로 이제 분류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잠시 이제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그리고 영업이익은 10%, 단기순이익은 이제 8% 증가한 모습입니다. 재무 상태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은 차트를 보고 쉽게 분석을 해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혹시 접근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9시 10분경제 최저점이 6,160원을 기록 후에 어떻게 보면 쌍바닥 패턴 한번 그려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부 저항대가 한 6,560원 선에서 한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좀 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6,600원에서 7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터치 가능할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현재 가격대에서 한 6,6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연구소 이창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종목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보고 계신 종목 있습니까? 예, 오리로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초고속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을 위한 핵심 제품인 광분배기의 제작 및 판매를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와이퍼 가공 원천 기술 보유 업체와 국내외 3개에서 4개가 있으나 유일하게 동사만 W 등급의 제품의 개발로 업계 최고 사양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입니다. 동사는 10기가 ADP 칩을 칩 자체로 판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사 칩을 적용하여 모듈 형태로 판매 시 제조 원가를 절감하는 가격 경쟁력에도 월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총 2개인데요. 첫 번째는 광통신 부품 모듈 전문 업체입니다. 동사는 광통신 모듈 사업과 SI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2018년 광통신 사업 부분은 SI 사업 부분 매출 비중은 각각 48%, 52%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19년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광통신 사업 부분은 11%, SI 사업 부분은 89%로 SI 사업 부분이 크게 PLC 스플리터 모듈과 PD 광 다이오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형 매출 비중이 높았던 PLC 스플리터 매출이 감소하면서 광통신 사업 부분 전반적인 매출 감소가 이어졌으나 주가가 2,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고 다시 재상승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형 성장 및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는 측면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더불어 내년에는 이익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에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SI 사업 부분은 외형 성장을 격려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18년 웨스턴 디지털사의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기타 제품 수입원 계약을 맺으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에도 SI 사업 부분에서만 21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8년 연간 매출이 167억 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두 번째, PLC 스플리터 매출 회복의 기대 측면입니다. 5G 통신 서비스를 위한 중국 국영 통신사들이 투자가 재개되면서 2020년에는 예년 수준 이상의 매출 회복이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PD 수요 증가는 결국 수익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광트랜시버 핵심 부품인 PD 모듈은 5G 통신 장비 수요 증가와 맞물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SI 장비 부분은 급격한 성장으로 단기간에 이익 성장 속도를 더뎌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동스타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이 양자암호 테마주로 분류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구간은 조정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과 SK텔레콤, 구글, 노키아 등 이 양자암호가 주목되고 있고 투자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자암호의 발전을 생각하면 더욱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눌림목 구간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140원, 손절가는 2,4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149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2141선까지 빠졌다가 9포인트 정도 올려내면서 2150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환율이 흐름을 잘 타면서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수를 합니다. 76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합니다. 하지만 기관이 큰 폭으로 좀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7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SK 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1% 넘게 급락했지만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갑니다. 0.59% 하락세 84,6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은 모두 상승 흐름 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1%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3,300원대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번 52주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4위권 0.8% 상승세를 타면서요. 12만 6천원대까지 올라왔고요. 5위권은 네이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6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 보합권입니다.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강보합권 67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 671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73포인트까지 고가를 높였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코스닥 시장, 이 코스피 시장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외국인이 15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매수하지만 매수폭 크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HL의 급락세입니다. 7% 가깝게 급락을 하면서 어제보다 만원 더 빠진 1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으로 마찬가지로 1%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4위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장중한 때는 8만 원대로 회복하기도 했지만요. 이 상승폭을 소폭 내어주면서 현재는 7만 9,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헬릭스미스 어제 급등세 나왔지만 오늘은 3% 넘는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0만 원대 이탈되면서 98,8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KMW 오늘 소폭이나마 반등을 합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5만 원대 다시 회복한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가 1%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34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매지온이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화폐에서 톱라인 데이터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이 어제 들려오면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위권에는 휴젤 올라와 있습니다.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3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15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담아볼 만한 저가 매수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 화장품주 관련해서 CTK 코스메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디 보면은 가장 상장된 이후로 최저가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건데. 최근 그 실적을 발표를 했죠. 3분기 그 매출액이 이제 198%로 한 38% 감소,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주 원인으로서는 어떤 대부분 주 고객사, 로레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3분기에 그 매출 감소가 바로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4분기에는 좀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 이제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어닝 쇼크에 해당하고 4분기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또 대표적인 그런 글로벌
그런 어떤 그 대형 화장품사와 관련해서 뭐 브랜딩부터 물류 제공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는 그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 로레알이라든가 샤넬, 에스로더 등 50여 개 이상의 이제 브랜드에 대한 그런 고객사를 두고 있는 거고요. 뭐 제조 공장이 뭐 FDA 승인받는 뿐만 아니라 또 원가 절감에서 뭐 대만을 이전하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있습니다. 이 회사가 좀 상장할 때는 5만 원대의 주가였었죠. 5만 원대의 주가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지속 하락을 해서 현재 그 13,000원대까지 빠졌는데 이것은 사상 최저가인데 그 주가보다 그러니까 주가가 실질적인 실적보다는 더 빠지는 양상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이 절호의 적기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완전 바닥을 치면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거 아니지만 바닥을 쳤다는 것은 지금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회복되는 거고 여기에는 실적과 매출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결국 그런 어떤 과거의 그 영업의 현황이나 이런 것은 미래에도 역시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거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이런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요소 중에서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그래도 민감하게 받는 건데 고급 브랜드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장 자체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괜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그리고 회사의 위험성이 다른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리스크는 과도하다라는 그 판단에 따라서 오늘의 그 매수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뭐 지금 현재 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21,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하고 있고 손절가는 한 13,0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체기 낚아채기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쪽에서의 이제 혼조세로 좀 마감을 좀 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의 또 어떤 또 신호가 좀 나왔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좀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지난 9월에 이제 부과했던 중국 제품이죠. 1,120억 달러에 대해서 이 15% 이제 관세를 좀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철폐에 대한 또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호재성 좀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달이죠. 12월 15일에 또 부과할 것으로 됐던 관세도 일단은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양 국가가 좀 잘 좀 합의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겠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 서비스업 제조업이죠 비제조업 지수가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좋은 결과가 좀 나왔고 또 지난달에 대비해서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왔었죠. 지난달에 52.6이었는데 이번에 54.7이 나오면서 지표도 양호하게 좀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 흐름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중국 증시도 지금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좋은 결과가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그 하락세가 좀 이어졌다가 최근에 좀 단기적인 그런 구간에서의 그 바닥을 좀 잘 다져주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중국 지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지수를 좀 띄워놨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61선, 121선의 좀 지지를 좀 받으면서 지금 연속 3일 동안 지금 양봉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여러분께서 눈여겨봐야 되겠다. 특히 중국, 홍콩 회사들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여러분께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중국 기업들이 워낙 좀 사고를 좀 많이 쳤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괜찮은 좀 회사들이 한두 개가 좀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께 좀 유심 있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 또 중국하고 우리가 또 무역 관계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어떻게 또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에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중국 증시도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 뭐 중국 관련해서 소비주들, 뭐 유통주들도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지난주부터 전화 통화할 때부터 계속해서 좀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워낙 좀 많이 빠졌었어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에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1년 동안 넘게 지금 장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에는 조금 유가의 상승세에 의해서의 좀 수혜주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뭐 화학주 같은 경우도 특히 되겠죠. 뭐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또 뭐 소재주 같은 경우도 화학 소재주 같은 경우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유가 같은 경우 1.2% 좀 강세를 좀 보였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 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제가 8월 6일에 방송을 출연해가지고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고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얼마 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냥 중요하다 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원달러 지수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좀 계속해서 좀 하락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여러분께서 좀 잘 선별하셔서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이후에 지금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지금 진입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 자산이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자율적인 반등이 나오지 여기서 확실하게 추세를 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은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유료 방송에 대한 합병 심사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J 헬로우 비전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IHQ 같은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넥신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오늘 제넥신 쪽에서의 그 어떤 공개가 좀 있는데, 특히 이제 고형암 임상 일비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제넥신 관련된 제넥신 종목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건설주들의 또 방향이 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좀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가요? 워낙 요즘 지금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도 지금 올라왔고 오늘도 상한가가 지금 후발주자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일단은 먼저 뭐 HLB가 끌어올리고 네. 그 다음 영향에서 계속 좀 네.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제약 바이오들 많이 올라간 것들 말고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자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일동홀딩스라든가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좀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제너포커스라든가 아이큐어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주들, 치매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화학주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네. 제가 관심 있게 계속 봤던 게 바로 이 대정 화학음인데, 이게 지금 화학주와 연결되기 때문에 좀 네. 여러분이 좀 급등했지만은 눌림목을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정부에서 2차 대보 통지문을 좀 발송을 했었는데, 일단은 안 나면은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금광산에 대한 뭐 철거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날 것인지, 아니면 또 사람이 또 마주 보고 이야기를 그럼 하다 또 보면은 다르죠. 또 심리적으로 네. 바뀌게 되거든요. 네. 서면하고 또 대면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북한에 가서 좀 좋은 결과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철거를 좀 유보를 하면서 관광 개발에 네. 대한 좀 이야기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북 관련된 종목들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겠고, 바이오주도 좀 계속해서 좀 어떤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섹터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낚아채우면 좋을까요? 오늘은 그 단화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 번 여러분들께 이제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종목이 좀 가야 하는데 좀 가지 못하고 있어서 좀 여러 번 좀 언급을 좀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제가 중국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중국 시장이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바닥을 좀 다지고 이제 장기적 하락을 하고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좀 다졌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의 그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특히 관광객 같은 경우는 사드 이전의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드라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금씩 좀 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주들, 컨텐츠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나 같은 경우는 월드 오브 크래프트,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 2를 개발한 블리자드의 회사인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의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이 다나리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NC소프트라든가 네이버, 네오이즈, 넥슨 등에 있어서도 이 결제 솔루션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다나르에서의 그 제품을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게임주로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다날 엔터테인먼트를 계열사로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이제 음악 서비스라든가 스타 콘텐츠, 그 다음에 벨소리, 뭐 통화 연결음, 스타하보, 스타 블로그 등 뭐 모바일 미팅을 통해서의 휴대폰을 좀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날 엔터테인먼트 달콤이라는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를 좀 보유를 하면서 커피 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이게 커피 문화가 조금 어느 정도 가다가 꺾일 줄 알았는데 이게 쉽게 꺾이지 않네요. 계속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커피 소비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볼 것 같고 이득을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이 회사가 좀 만들어내고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메신저죠. 카카오 메신저 사용할 때 보면은 대화, 뭐 글로도 우리가 대화를 하겠지만은 이모티콘을 통해서도 많은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을 좀 개발해가지고 좀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캐릭터 쪽에서의 수익이 워낙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하나의 가수를 좀 키워가지고 성공한 만큼의 좀 수익이 좀 보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릭터 관련해서의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이죠. 버라이존 와이어리스에 좀 제휴를 좀 맺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분야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의 좀 결제를 솔루션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중국의 텐센트 그룹과 통해서도 모바일 해가지고 바코드 결제 솔루션을 좀 채택하고 있다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VR, AR 관련된 특허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R, AR 산업을 접목하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뭐 의료라든가 그 다음에 뭐 패션, 가구, 뭐 부동산, 자동차 이쪽으로 그 다음에 공연 이런 콘텐츠상으로도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계속해서 접목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R, VR 관련된 이 사업 자체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카카오의 뱅크 월렛, 카카오의 그 바코드 결제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요. KT에서의 그 결제 솔루션 기업인 MC페이와 제휴를 통해서 배달 전용 간편 결제인 페이온 플러스 앱도 좀 출시를 해서 좀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핀테크 우리가 IT하고 금융하고 결합이 된 부분이 있죠. 핀테크 관련된 좀 사업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K뱅크의 지분도 지금 소유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 인터넷 은행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먼저 했던 회사들이 또 시장 점유율이 먼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페이에서의 온라인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페이 시장의 삼성페이가 거의 80%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페이 쪽에서의 서비스를 하고 또 오프라인 쪽에서도 좀 서비스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후오비 어피트에 이제 본인 인증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 가상현실 가상화폐와 좀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회사가 또 하나의 또 사업을 좀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신용평가 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라든가 카드 발급, 그다음에 보험 계약 변경 등에 대해서도 2년 동안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범 운영하는 대리인 자격을 좀 획득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날이라는 재료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하고 많이 연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좀 계속 저평가를 받으면서 쉽게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보다도 저평가 받으면서 또 성장세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했을 때 또 높은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24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